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미국 월배당 ETF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일단 각 ETF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 종목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수익률을 서로 비교해보고 장단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ETF는 DGRW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ETF 중 하나입니다. DGRW는 이름에도 나와있듯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운용사는 위즈덤 트리로 2006년 첫 ETF를 출시하고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DGRW의 상장일은 2013년 5월 22일로 운용기간이 9년 정도 되는 ETF입니다. 규모는 하나에 약 8.3조 원으로 꽤 큰 편이네요. 분배율은 1.85%이고 보수는 0.28%입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 개수는 총 300개입니다. 화면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현재는 63.49달러입니다. 다음으로 배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0.26%로 배당 성장 ETF답게 배당 성장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달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 대부분이 월 배당이 아닌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체로 다른 월 대비 3월, 6월, 9월, 12월 배당 금액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섹터 비중과 구성 종목을 보겠습니다. DGRW는 시총이 2.2조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ROA, ROE 등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필수 소비재, 산업재 섹터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술, 헬스케어 섹터 비중도 높죠. 구성 종목 비중 탑10을 보면 정말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P&G, 코카콜라 등이 있으며 한 종목 비중도 높지 않고 모두 규모가 있는 기업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과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ETF는 DIA입니다. DIA는 미국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꽤 인지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운용사는 SSGA로 미국 3대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상장일은 1998년 1월 14일로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규모도 하나에 약 37조 원으로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분배율은 약 1.7%이고 보수는 0.16%입니다. 구성 종목 개수는 30개로 ETF 중에서는 꽤 집중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DIA 역시 주가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이죠. DIA의 현재가는 346.34달러로 꽤 비싼 편입니다. 다음으로 배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5.31%로 높은 편이라 하긴 어렵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좋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이 ETF 역시 월 배당 금액이 일정하진 않지만 매달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A는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의 역사 깊은 우량 기업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DIA가 미국의 역사 깊은 우량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죠. 섹터 비중은 금융, 헬스케어, 기술, 산업재 섹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소재 섹터의 비중은 정말 미미하네요. 그 다음으로 구성 종목을 보면 비중 1위에는 미국 1위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다음으로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홈디포, 맥도날드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개의 종목에 투자하다 보니 한 종목의 비중이 꽤 큰 편이지만 모두 우량한 기업이기에 큰 변동을 보일 것 같진 않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 ETF는 SPHD입니다. SPHD는 고배당 기업 중에서도 저변동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SPHD의 운용사는 인베스코입니다. QQQ 운용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상장일은 2010년 12월 18일로 운용기간이 10년이 넘은 ETF입니다. 규모는 앞에 두 ETF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4조 원이면 꽤 규모가 있는 편이죠. 분배율은 약 3.28%이고 보수는 0.3%입니다. 그리고 총 50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P 500 내의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SPHD의 현재가는 47.38달러입니다. 다음으로 배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0.29%입니다. 사실 배당 인상을 적더라도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배당 삭감을 좀 했네요. 그래도 배당금을 거의 일정하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SPHD의 구성 종목은 S&P 500 기업 중 배당률이 높은 75개 기업,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낮은 5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비중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섹터의 비중이 높죠. 두 섹터가 주가 변동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더라도 에너지 회사 윌리엄스 컴퍼니, 담배 회사 알트리아, 통신회사 AT&T, 버라이즌 등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3.39%이고 기본적으로 저변동 기업들에 분산을 해놨기에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ETF는 PFF입니다. PFF는 미국 우선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PFF의 운용사는 블랙록으로 운용자산 규모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상장일은 2007년 3월 26일로 운용기간이 긴 만큼 규모도 하나 약 21조 원으로 큰 규모를 보여줍니다. 분배율은 4.69%이고 보수는 0.46%입니다. 그리고 총 50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가 그래프를 보면 우선주에 투자하기에 주가가 계속 비슷한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현재가는 35.68달러입니다. 다음으로 배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5.2%로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선주에 투자하여 꾸준히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4.6%의 높은 분배율은 꽤 매력적입니다. 섹터 비중은 우선주라 그런지 제대로 집계되지 않지만 구성 종목을 봤을 때 금융 섹터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구성 종목에는 브로드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시티그룹 등의 우선주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높은 분배율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ETF는 SDIV입니다. SDIV는 정말 고배당 ETF인데요. 운용사는 2018년 미래에셋이 인수한 글로벌 X입니다. 상장일은 2011년 6월 18일입니다. 규모는 하나로 약 1조 원 정도입니다. 분배율은 정말 ETF 이름처럼 엄청나게 높죠. 무려 10.08%입니다. 보수는 0.59%로 다소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총 종목 개수는 95개입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가는 11.47달러입니다. 해당 ETF에서 가장 중요한 배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마이너스 4.58%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SDIB는 정말 높은 분배율과 꾸준히 월배당을 지급하기에 고배당주 관점에서는 한번 확인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SDIV의 섹터 비중을 보면 리츠, 금융, 에너지 섹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리츠 섹터 비중이 40%가 넘을 정도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구성 종목은 미국 기업 외에도 중국, 영국,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가도 우하향하고 있고 배당도 내려가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분배율 하나는 정말 높긴 합니다. 그러기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한 ETF이지만 현금 흐름을 위해 고배당주에 분산 투자를 할 때는 고려해볼 만한 ETF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월배당 ETF 5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알아본 ETF들의 주가 수익률과 총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수익률을 볼 건데 오늘 본 ETF 중 가장 최근에 상장한 DGRW의 상장일이 2014년 5월 22일이니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DGRW와 DIA가 정말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HD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PFF와 SDIV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SDIV는 코로나 전 주가로 회복하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분배금까지 재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 3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투자 원금은 모두 1만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DGRW, DIA, SPHD가 10%를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PFF도 연평균 5.3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DIV는 여기서도 마이너스지만 주가 수익률에선 정말 처참했는데 배당 재투자를 하니 그나마 나은 모습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운용보수, 분배율, 총수익률, 배당 성장률을 정리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수치라고 판단되는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해뒀습니다. 표 맨 아래에 적어두었듯 사실 운용보수 말고는 비교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ETF가 모두 다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죠. 월배당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수익률 측면에서 PFF와 SDIV는 정말 별로지만 높은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해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월배당 ETF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배당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매달 배당금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정말 재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락장, 조정장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힘들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보면 그나마 좀 버틸만 하죠. 그리고 매달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고 재밌습니다. 더 모으고 싶게 만들고 꾸준히 모아갈 수 있게 만들죠. 배당금 몇 번 받아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월배당 ETF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앞서 말한 것들과 함께 개별주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제가 매번 배당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 ETF들과 배당주들 그리고 제 생각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과 생각들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공부하고 화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중히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